파이썬 함수의 응용 부분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함수의 응용 부분은 실제 파이썬 함수를 어떻게 응용할지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을 사용해서 만든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에 배웠던 사용법으로 입력값이 없거나 입력만 있거나 출력만 있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함수 y나 fx의 형식 아니면 메서드의 형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함수 외 모듈 혹시 함수가 여러 개 있다면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에 메서드 형식으로 내부에 있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기능이고 큰 범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하는 내용은 실제 입력값의 종류가 두 개죠. 함수를 만들 때 입력은 매개 변수, 함수를 사용할 때 입력은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내장함수, 외장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구분했지만 마지막엔 구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는 메서드 방식으로 불러오거나 아니면 만약에 함수가 모듈로 있으면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에 내부의 함수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입력과 출력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내용을 종료했는데 이 마지막 2.3.4에 입력이나 출력이 여러 개인 함수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input several에서 매개 변수가 4개일 경우 실제 함수를 사용할 때도 인수가 4개여야만 했습니다. 5개를 할 경우 에러가 났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함수 사용법은 이미 여러분 다 익히셨고 내부에 인자 그리고 매개 변수 이걸 어떻게 핸들링하면서 쓰는 건지를 좀 더 다양하게 보는 게 파이썬 함수 응용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히 3.1부터 3.4까지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인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를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기능은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파이썬 함수 내에서 인수를 반영하거나 매개 변수를 컨트롤할 때 좀 더 편하고 쉽게 핸들링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개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 키워드 인수, 마지막 딕셔너리 인수에 제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위치 인수란 인수값 순서대로 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아규먼트 인수는 개수를 알 수 없는 인수값을 처리할 경우 쓴다. 키워드 인수는 위치 인수가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쓰는 방법. 그리고 딕셔너리 인수는 만약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큰 하이어라키가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 인수는 여러분들한테 위치 인수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위치 인수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수 1, 2, 3, 4는 자연스럽게 함수를 생성할 때 포함되어 있던 매개 변수 a, b, c, d의 위치에 맞게 첫 번째 인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두 번째 인수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세 번째, 네 번째 인수는 세 번째, 네 번째 매개 변수에 반영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식을 파이썬 함수에서는 위치 인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의 순서대로 매개 변수의 값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쭉 살펴보고 보시면 돼요. 단 엄밀하게 다른 방식과 좀 비교를 하고 구분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챕터를 따아 놓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 10, 20, 30이라는 인수 입력값을 넣었을 경우 프린트 내장 함수는 10, 20, 30을 출력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내장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출력하도록. 그래서 define 예약어를 통해서 print numbers라는 함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매개 변수 3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명령에는 들여쓰기를 동일하게 두고 A, B, C를 줄마다 출력하도록 약간 변경했네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print numbers 함수 이름을 통해 인수 3개를 받아 실행을 하면 이 3개는 위치에 맞게 A, B, C에 할당이 되어 10, 20, 3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인수를 10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print numbers 함수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러를 뿜습니다. 어떻게 뿜을까요? 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애초에 3개 정도만 인식을 해. 근데 10개를 주어졌어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함수 이름은 3개의 값만 봤는데 왜 10개를 넣은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매개 변수도 10개로 늘려줘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거는 에러를 토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인수의 개수만큼 매개 변수의 개수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명령문에 있는 내용도 제가 인위적으로 ABC 말고 D부터 J까지를 출력하도록 제가 프린트 함수를 넣어놨습니다. 이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없어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 없을 경우에는 ABC만 출력이 되겠죠. 10개의 매개 변수가 입력이 되어도요. 어쨌건 이 함수를 생성하고 사용을 할 때 인수가 10개로 확장이 되면 매개 변수도 동일 개수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입력을 10개 넣을지 100개 넣을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제가 이걸 다 핸들링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위치 인수의 형태를 그냥 사용하려면 내가 반영할 인수의 개수만큼 함수를 별도로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중일이죠. 그냥 내장 함수 쓰고 말지 굳이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 내장 함수 프린트도 이렇게 위치 인수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차후에 뒤에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생성하지 않고 하나의 함수로 개수를 줄이기도 늘리기도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입력된 인수의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경우 개수를 알 수 없는 인수값을 처리할 때 아규먼트 인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아규먼트 인수를 배워볼 겁니다. 일단 이 아규먼트 인수를 배우기 위해선 언패킹이라는 기능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언패킹이란 말 그대로 벗긴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인수를 지금 하나의 값으로 입력했었죠. 값으로 일일이 위치 인수에 맞게. 그런데 언패킹을 쓰기 위해선 값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리스트, 튜플, 변수와 같은 묶음, 값들의 묶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리스트, 튜플, 변수 앞에 별 기호를 붙이면 파이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이것들은 값이 아니라 데이터 묶음이야 라고 인지시킨 다음 그 데이터 묶음에 있는 값들을 튜플 형식으로 변경을 시킨 다음 그 값들을 그대로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언패킹입니다. 실제 사용을 할 때 함수 이름, 입력값에다가 그냥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값의 묶음을 앞에 별을 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일한 프린트 넘버즈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다면 함수를 사용할 때 인수 앞에 언패킹을 쓰면 프린트 넘버즈에 10, 20, 30이라 입력하는 게 아니고 프린트 넘버즈의 입력값에다가 리스트를 쓰던 튜플을 쓰던 아니면 변수를 쓰던 값의 묶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앞에 별표를 치면 이 리스트를 언패킹해서 해당되는 위치의 값을 매개 변수에 전달하렴 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언패킹입니다. 지금은 리스트의 예시를 들었고 이 리스트 값을 x라는 변수의 할당을 받고 이 x를 그대로 변수 그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입력을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를 어디 변수에 할당을 하고 그 변수를 그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패킹을 쓰면.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값이 아니야. 값의 묶음이야. 라고 함수한테 전달을 시키고 아 그렇구나. 이거는 값이 아니라 변수, 일종의 데이터 묶음이기 때문에 이걸 언패킹을 해서 값이 변경되면 안 되니까 튜플로 인지를 시킨 후 위치에 맞게 A, B, C에 내가 알아서 넣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언패킹으로서 인수를 핸들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0, 20, 30을 리스트로 굳이 바꾼 다음에 언패킹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한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넣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특정한 데이터로 쉽게 핸들링을 할 수 있다면 이걸 변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수로 처리한 다음에 이 변수를 이 실제 함수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가 몇 개 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인수 앞에 별표 기호를 쓰면 알아서 언패킹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인수는 값이 아닌 값의 묶음 또는 변수로 인식을 해서 그 묶음을 언패킹으로 벗긴 후 값들을 매개 변수에 할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수를 언패킹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살짝 갸우뚱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던 이렇게 함수를 만들던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도 3개인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5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print numbers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3개 받는데 넌 5개 입력했어 라고 오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인수에다가 언패킹을 쓸 때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언패킹을 인수로 리스트 튜플 변수를 쓸 때 인수 내부의 값의 개수 즉 3개면 매개 변수도 3개를 써줘야 되지 5개의 인수 값을 넣으면 오류를 토해내는 건 동일합니다. 여전히. 그럼 뭐 달라질 게 없네요. 굳이 이걸 왜 배웁니까? 근데 왜 배웠을까요? 당연히 쓰니까 배운 건데 아직은 이것만으론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미완성입니까? 우리 함수를 사용할 때만 고려하지 않죠. 바로 우리 함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언패킹을 설명할 때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만 설명을 드렸어요. 즉 앞에 있는 이런 이슈를 핸들링 하려면 언패킹을 기능을 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 맞는데 실제 앞에 있는 문제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함수를 사용할 때 인수에만 언패킹을 쓰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에도 언패킹을 써줘야 앞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앞에선 함수를 만들 때는 매개 변수에 언패킹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함수를 사용할 때만 인수의 언패킹을 썼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린 거예요. 인수의 값이 아니라 변수로서 언패킹을 통해 값을 하나하나 뽑아 반영하는구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였고, 실제 앞에와 같이 내가 인수로 3개를 넣을지 5개 넣을지 10개를 넣을지 모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수만 언패킹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도 언패킹을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의 입력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사실 가변 인수라고 합니다. Variable Argument. 인수가 몇 개일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때 앞에 설명했던 언패킹을 활용하면 이 가변 인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일단 언패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수에만 언패킹을 취하는 방식을 앞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튜플, 변수 앞에 별을 표시해서 인수를 받았고요. 그러면 알아서 매개 변수에 그 값들이 값의 묶음으로 인식을 하고 할당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 내부 값의 개수와 매개 변수의 개수는 같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개 변수에도 언패킹을 쓰면 인수 값의 개수와 무관해집니다. 인수가 1개가 들어오든 10개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혀 오류가 나지 않고 파이썬은 우리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도 인수 앞에 매개 변수 넣을 수가 있고, 매개 변수에도 언패킹을 통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함수를 만들었는데 print numbers, 그리고 매개 변수 a 하나를 받았고 앞에 별을 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 앞에 명령문은 print a, 이 매개 변수 a를 출력하는 거 말고 없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5개의 값의 묶음인 리스트를 x에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print numbers 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 이 x라는 변수를 언패킹으로 받으라 하고 입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은 x라는 것을 값으로 인지하지 않고 리스트, 튜플, 변수와 같은 값의 묶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이걸 값이 변경되면 안 되니까 튜플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함수의 매개 변수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 그러면 별 a에 대응이 돼서 매개 변수도 원래 값을 받아야 하는데 별 a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매개 변수도 이 a는 값이 아니구나, 입력받은 인수가 값이 아니라서 이 a도 값이 아니라 값의 묶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값의 묶음인 10에서 50까지의 튜플 값이 a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a를 할 경우 입력은 리스트였지만 이 값이 튜플로 바뀐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핵심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인수는 앞에 봤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입력값을 묶었고 그걸 값이 아닌 값의 묶음으로 인지시키고자 언패킹을 썼습니다. 그러면 x는 값이 아니라 값의 묶음이구나, 그 값의 묶음이 리스트든 튜플이든 뭐든 나는 일단 얘를 튜플로 바꿀게 인 거예요.
그런 다음 이걸 그대로 a에 넘깁니다. x의 값을 a에 넘깁니다. 근데 원래라면 이 매개 변수도 값이 들어와야 에러가 나지 않는데 지금 이 x가 값의 묶음이고 값의 묶음이 a에 그대로 드러나면 에러가 나야겠죠. 그런데 이 매개 변수도 언패킹을 취하면 이 a에 있는 게 값 하나가 아니구나. 값의 묶음이구나 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고 이 a는 값의 묶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실행시켜서 프린트 a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이 a는 값의 묶음인 10에서 50의 튜플로 저장이 돼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만약 제가 x의 값을 7개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함수를 사용할 때 다른 함수를 만들지 않고라도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5개일 때 실행되고 7개일 때도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수가 몇 개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개수를 알 수 없는 인수값을 처리하기 위해선 아규먼트 인수를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변 인수를 핸들링 할 땐 아규먼트 인수를 쓴다. 아규먼트 인수를 쓰는 건 사실 인수의 언패킹을 쓰는 것보다 매개 변수의 언패킹을 쓰는 것을 아규먼트 인수라고 더 지칭합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거고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사실. 왜냐? 앞에서는 값을 늘렸을 때 핸들링하지 못했죠. 인수의 언패킹에서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매개 변수의 언패킹에서는 완벽하게 핸들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규먼트 인수의 뜻은 사실 이 매개 변수를 언패킹을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해요. 그랬을 때 내가 입력하는 인수들이 아규먼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아규먼트 인수라고 부릅니까?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방식을 좀 더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인수가 5개 오던 7개 오던 뭔가 에러가 안 나네? 함수 하나로 퉁 쳐지네? 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애초에 인수가 늘어날 때 한 줄 한 줄 하나씩 출력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전체를 출력했죠. 아직은 미완성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미완성이 정말 심플하게 해결됩니다. 보겠습니다. 프린트 넘버즈에 제가 a 대신에 앞엔 a였죠. argz 별이라고 변수명을 매개 변수명을 바꿔봤습니다. argz 그리고 앞에 언패킹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argz를 출력을 하고 argz에 있는 혹시 값의 묶음일 테니까 이건 값이 아니라 값의 묶음이죠. 값의 묶음이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씩 꺼내요. 꺼낸 다음 하나하나씩 출력해 볼래?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생성을 했고 제가 print numbers 값은 10 하나를 넣었습니다. 언패킹을 쓰지 않았죠. 매개 변수에만 언패킹이 있고 인수에 언패킹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 값이 하나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더니 10을 넣었는데 이 10은 위치 인수로 인식이 돼서 별 argz에는 10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매개 변수에는 언패킹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실제 얘는 값이 하나인데 매개 변수에 언패킹 되어 있으니까 값이 아니라 값의 묶음인가 봐 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하나지만 10이라는 튜플로 변환돼서 argz에는 10 튜플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argz에는 10 튜플 전체가 출력이 되고 물론 튜플 안에는 값은 하나지만 반복문을 써서 10 튜플 안에 있는 값
10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프린트 문을 만나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프린트는 나는 값을 하나 넣었지만 이 값이 튜플로 변경되어 전체가 출력이 되고, 두 번째 프린트문은 이 튜플즈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튜플즈 모양에 콤마가 있습니까? 두 개인 거 아닙니까?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제가 그때 설명했을 거예요. 튜플즈에선 값이 하나일 때는 콤마가 들어갑니다. 하나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가 첫 번째 프린트 args를 삭제하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10만 넣었으면 값 하나지만 args는 값 묶음으로 인식하고 10 튜플을 받고 10 튜플즈에 있는 값이 반복문을 통해 값을 선택하게 되고 출력이 돼서 1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넘버즈에 10도 아까워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들어가서 반복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값을 4개를 넣었어요. 10, 20, 30, 40. 그럼 이 값은 값의 묶음이기 때문에 args에 4개의 튜플이 들어가고 이 튜플은 반복문을 만나 하나씩 출력되어 10부터 40까지가 출력됩니다. 또한 이 개수가 더 늘어나 7개가 되면 그 리스트로 바꿔서 y 변수에 할당했습니다. 넘어값이 길어지니 이걸 변수로 바꿨고요. 이 변수를 언패킹 방식으로 인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10부터 70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됐죠? 앞에서 입력이 3개일 때, 7개일 때, 10개일 때 별도의 함수를 만들었던 것과 달리 언패킹을 인수 또는 매개 변수에 반영을 하면 인수의 개수가 변하는 가변 인수일 경우에도 함수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함수로 인수가 없을 때, 하나일 때, 4개일 때, 7개일 때 모두 실행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규먼트 인수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이 언패킹이 조금 별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저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옵션인 거예요, 옵션. 나는 그냥 함수를 여러 개 만들고 쓰고 싶어요. 좀 무서워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능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였고,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기능을 쓰는 게 파이썬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별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반복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값의 묶음을 인위적으로 제가 하나만 넣었습니다. 10 하나만. 언패킹 쓰지도 않았죠. 10 하나의 값의 묶음을 넣었고,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서 args에 이 값의 묶음이 사실 담깁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앞에 언패킹에선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를 알아서 계산했죠. 언패킹. 알아서 반복문에서 args가 몇 개인지를 통해 하나씩 값을 꺼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args가 값의 묶음 자체로 들어가면 이게 몇 개인지 언패킹 방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더 길어지면 됩니다. 일단 args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건
도대체 값이 몇 개야? 라고 길이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range 함수를 통해서 유한계의 반복문, 이 길이만큼의 반복문을 통과시키고, 그럼 이 i는 0부터 0, 1, 2, 3 늘어나겠죠. 그 인덱스 위치에 해당되는 arggs에 있는 인덱싱을 통해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 하나의 값의 묶음이든 3개의 값의 묶음이든 다 실행이 됩니다. 이상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언패킹을 알려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좀 더 함수를 생성할 때 좀 생산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언패킹을 하는 건 자동으로 이 매개 변수의 길이를 출력해 주는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건 귀찮은데 다른 방법 없으니까 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값이 들어가면 일단 길이를 체크하고 그 길이만큼 반복시켜서 인덱싱을 통해 내부 값들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특정 방법을 쓰세요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러 방법이 있고 선택하셔 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언패킹 방식을 통해 값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보면서 왜 언패킹 그리고 왜 아규먼트 인수인지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릴게요. 자, 다음 예시인데 토탈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토탈 썸. 그래서 매개 변수의 언패킹을 방식을 넣었어요. 즉 인수가 몇 개이든 간에 튜플로 받아서 길이를 계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다음 일단 a에는 0을 반영하고 이 args라는 값에 묶음이 들어오면 반복문을 통해 하나씩 꺼내고 그 값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초기 a는 0이었죠. 0 더하기 i 계속 더해서 a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썸을 쓰고 1, 2를 넣으면 두 개죠. 두 개는 값의 묶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인데 매개 변수 언패킹이 돼 있어서 1만 args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2 묶음 이 전체가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반복문을 통해 1과 2가 더해진 3이 출력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탈 썸 3, 4, 5, 6 이렇게 실행을 하면 4개로 늘어났지만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3부터 6까지 합이 출력됩니다. 마찬가지 토탈 썸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출력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아규먼트라고 부릅니까?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스무스하게 이입시키고자 앞에서 매개 변수명을 a 대신에 args를 써왔어요. 이렇게 args를 써왔습니다. 이 args는 사실 아규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인수값이 들어갈지 모를 경우에 씁니다. 그때 통상 사실 그냥 a 언패킹을 쓰는 게 아니라 통상 이런 변수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매개 변수명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이름을 통상 사용하기 때문에 아규먼트라고 쓰게 되고 아규먼트의 약자를 쓴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약간 모르겠어요. 뭐 글로벌하게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내가 매개 변수로 별 unpacking args를 쓰면 이 함수는 인수를 몇 개를 쓸 때 좀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걸 반영해 놓았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통상 이름을 아규먼트 인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인수의 개수를 몇 개 상관없어도 다 반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이 아규먼트 인수를 쓰기 위해선 언패킹 방식을 인수에도 쓸 수 있고, 하지만 무조건 매개 변수의 언패킹을 취하는 게 가변 인수, 인수의 개수가 여러 개 들어와도 핸들링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 매개 변수명을 통상 args라고 마치 약속된 것처럼 그냥 만민 공동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도를 말하지 않고 서로 물어보지 않고 이 변수명 매개 변수명 뭐 왜 arg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규먼트 인수 썼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인수라고 부르고, 결국 인수로 들어간 값들은 튜플로 변환되죠. 그 튜플로 변환된 입력 인수 값들을 별을 빼고 언패킹 방식을 넣으면 별을 제외한 args 할당이 돼서 내부 함수에 쓰이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치 인수 배웠죠. 그리고 지금 아규먼트 인수 배웠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는 이걸 선택적으로 쓰지 않아요. 위치 인수는 기본으로 쓰고 필요하면 아규먼트 인수도 또 쓰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선택해서 쓰라고 4개를 구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내장, 외장, 사용자 정의 함수도 선택해서 쓰라고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분해 놓았지, 마찬가지 로직으로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 키워드, 딕셔너리 인수를 뭐 선택해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사용 필요성이 있을 때 섞어서 쓰는 겁니다. 섞어서 씁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만 배웠죠. 통상 이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함께 사용할 때 어떻게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까? 아래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위치 인수에 대응되는 위치 매개 변수를 항상 우선해서 쓰고, 그 뒤에 개수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가변 인수를 핸들링할 때 쓰는 아규먼트 언패킹 변수를 쓰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에러를 뿜습니다. 항상 위치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를 앞에,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를 뒤에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위치가 고정된 것들은 앞에 들어가는 거고, 이 args에는 위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앞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그리고 위치 매개 변수가 뒤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위치 매개 변수 입장에선 도대체 어디서부터 위치 매개 변수를 판단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 args가 개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2개를 핸들링할지 3개를 핸들링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뒤에서 받는 위치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따라서 확실하게 위치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위치 매개 변수를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뒤에 가변 인수를 핸들링하기 위한 아규먼트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 쓰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같이 써볼까요?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print numbers에 2개를 넣었습니다. a라는 위치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 그리고 args라고 해서 가변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 가변 인수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언패킹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린트는 뭐 많이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위치 인수도 출력해보고, 그리고 가변 인수도 묶음을 출력해보자.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다음 가변인수만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씩 추출을 하고 거기에 a를 더해서 각각 출력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포인트 넘버즈 실행을 하고 5, 2, 3을 넣었습니다. 고민되죠? 5, 2, 3. 그러면 파이썬 함수는 위치 인수가 몇 개인지를 알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봅니다. 매개 변수가 고정된 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인수 중에 하나만 자동으로 위치 인수로 인식을 하고 대응되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A에는 5가 들어가고 가변 인수를 핸들링하기 위한 아규먼트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 하나는 A에 넣었어. 나머지 두 개만 가변 인수로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튜플로 변환한 다음에 argg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각을 함께 프린트 해보면 a에는 5가 들어가고 argg에는 튜플로 변경된 2와 3 데이터 묶음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가변인수를 반복문을 통해 하나씩 뽑아내고 a가 5였죠. 5를 더해서 7과 8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리저너블 하죠. 만약 아규먼트 인수 대응 매개 변수가 앞에 있으면 A 입장에서 이 argz 변수가 몇 개를 핸들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위치 인수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를 앞에 먼저 넣는 게 합리적에 보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넘버즈에 동일하게 위치 인수와 가변 인수를 핸들링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각각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인수 출력, 가변 인수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 만약에 제가 값을 하나만 넣었습니다. 매개 변수 두 개인데 괜찮습니다. 애초에 가변 인수 핸들링하는 매개 변수는 값이 없어도 실행이 됐었어요. 따라서 하나만 넣으면 당연히 위치 인수 1로 생각을 하고 A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1과 나머지는 없으니까 빈 튜플만 출력이 됩니다. 또한 3개를 넣으면 1은 당연히 A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10과 20은 가변 인수로 생각이 되고 argg의 튜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튜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애초에 인수에도 언패킹을 쓸 수가 있었죠. 10, 20, 30 묶음을 전체로 언패킹 했어요. 그럼 이거는 가변 인수로 인식이 돼서 전부 다 argg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로지컬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고 에러를 도출하지 않기 위해서 위치 인수에 대응되는 값을 무조건 하나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3개의 인수 값을 묶음으로 넣어도 첫 번째 10은 A에 양보합니다. 에러를 출력하지 않기 위해서 A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고정 인수인 것처럼 위치 인수처럼. 그래서 A엔 10이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만 현명하게 묶어서 argz 매개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20과 30만 튜플로 출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 인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인수값이 몇 개 들어올지 개수를 모를 때 통상 사용을 한다. 이를 위해선 언패킹이란 기능을 써야 되는데 인수에도 언패킹을 쓸 수가 있고 매개 변수에도 언패킹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가변 인수를 핸들링 하려면 매개 변수의 언패킹은 필수다. 인수의 언패킹은 옵션이다. 쓰면 알아서 대응하고 쓰지 않아도 알아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파이썬이 알아서. 또한 이때 매개 변수 이름으로
통상 args 아규먼트의 약자를 많이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규먼트 인수다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규먼트 인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언패킹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get max score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즉, 제가 입력값 과목은 4개로 이미 넣었습니다. 근데 get max scores라는 함수 또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입력을 받아서 4개의 과목이 입력되었을 때 최고 득점을 할당하고 출력하는 겁니다. 또한 인수의 개수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로 줄어들었을 때도 이 2개 중에 최고값을 할당받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패킹 매개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함수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래서 어떠한 입력값이 몇 개가 들어도 상관이 없이 그 점수들 중에 최고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의 기능인데 입력 개수가 몇 개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모든 입력에 평균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입력 개수가 몇 개가 들어도 상관없게 만들어야 하니 당연히 언패킹 매개 변수를 쓰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개의 입력을 사용해서 평균이 잘 출력이 되는지, 또한 5개의 입력을 사용해서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아규먼트의 인수를, 그 기능들을 좀 더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키워드 인수 배우겠습니다. 키워드 인수. 자, 키워드 인수는 앞에 2개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설명을 좀 해보면, 지금 부제로는 위치 인수의 매개 변수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짧은 예시이기 때문에 예를 먼저 보고 이 의미를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제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 이름은 personal info예요. 개인정보 같은 거죠. 매개 변수는 3개를 반영합니다. name, age, address. 그런 다음 이름은 이름 출력, 나이는 나이 출력, 주소는 주소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제가 만약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했어요. personal info를 입력을 하고 인수에다가 KK 문자, 30 숫자, 서울시 용산구 문자 3개의 인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위치 인수가 작동이 되겠죠. 아규먼트 인수 없습니다. 언패킹이 어디에도 없죠. 따라서 위치 인수가 작용이 돼서 KK 문자는 네임에 들어가고 30 숫자는 age에, 서울시 용산구는 어드레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하면 제가 해볼게요. 네, 이름은 KK, 나이는 30,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위치 인수.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퍼스널 인포에 인자를 KK30 서울시 용산구가 아니라 서울시 용산구 KK30이라고 쓰면 이게 위치 인수의 단점인데, 그래서 위치 인수는 사실 잘 쓰지 않아요. 유일한 단점인데, 이렇게 실행하면 이름이 서울시 용산구예요. 제 이름이 용산구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는 KK입니다. 바보 같죠? 주소는 30입니다. 저 끌려갈 것 같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끌려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자가 이게 지금 3개인데 많아진다, 충분히 많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심플한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아니야. 이런 사용 정의 함수가 아니야. 다 어디서 가지고 왔어. 임포트 해왔어.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쓰려면 내가 이걸 만든 거긴 하지만 외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결국 이 함수를 다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뭐지? 이 이름의 순서도 다 알아야 돼요. 아, 처음에 이름이 나오네. 이거 뭐야? 어드레스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이 함수를 쓰려면 항상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 나이도 나와야 되고 어드레스도 나와야 되네. 이렇게 오히려 함수를 오히려 뒤집은 다음에 이 매개 변수의 위치, 역할을 다 이해하고 이걸 외워서 내가 인자를 입력할 때 맞춰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조금은 비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키워드 인수입니다. 즉 위치 인수의 유일한 단점을 커버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키워드 인수라는 기능을 파이썬 함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초에 제가 퍼스널 인포에 KK 30 용산구를 쓸 때 그냥 이렇게 값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매개 변수 이름과 값을 같이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는 매개 변수 name이란 이름엔 kk를 할당해 주세요라고 는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name 매개 변수에는 kk가, age 매개 변수에는 30, 어드레스 매개 변수에는 서울시 용산구를 반영해 주세요라고 쓰는 게 키워드 인수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입력하면 당연히 위치 인수처럼 당연히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만 내가 만약 name은 kk, 어드레스는 용산구, age는 30이라고 실제 매개 변수의 위치는 어드레스가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썼죠. 상관없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고 잘 맞게 위치에 맞게 갑니다. 또한 출력물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잘 들어갔죠. 정확하게. KK30 용산구, KK30 용산구 이렇게 됩니다. 즉 요약하면 위치 인수를 쓰면 내가 입력한 인수가 그 순서대로 매개 변수에 할당이 돼요. 그런데 이 매개 변수의 순서가 뭐였는지를 내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좀 비효율적이죠. 하여튼 매개 변수의 이름 정도는 함수 설명, 헬프 기능을 쓰거나 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개 변수가 많아져. 막 50개야. 이게 이 매개 변수가 뭐 29번째였나? 28번째였나? 31번째였나? 이걸 기억하는 게 엄청난 비효율인 거죠. 그런 걸 방지하고자 파이썬은 키워드 인수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인수 기능이란 인수 값을 입력할 때 값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대응되는 매개 변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반영을 해주면 순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알아서 그 매개 변수 이름에 맞게 순서를 바꿔서 써도 제대로 할당이 된다. 이것이 파이썬 함수의 키워드 인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치 인수의 매개 변수가 변경돼도 상관없어요. 위치 인수는 이 위치에 맞게 돼야 되죠. 이 값이 변경되더라도 매개 변수 이름만 같이 써주면 내가 위치 인수의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위치 인수는 서울시 용산구죠. 이거의 매개 변수는 어드레스로 할게 라고 해서 어드레스라고 세 번째 있는 매개 변수의 값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인수, 통상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함수를 사용할 때 인수를 입력하죠. 이때 대응되는 위치의 매개 변수가 함수 내에서 순서가 어떤지, 역할이 어떤지를 원래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졌을 경우에는 이거 일일이 알기가 힘듭니다.
몇 번째였는지. 그래서 각 인수마다 매개 변수 이름을 함께 입력하면 매개 변수 역할, 위치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사소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통상 위치 인수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정확하게 어떤 매개 변수에 위치 인수를 할당할 것인지 키워드 인수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정리하면 함수를 생성할 때 프로그램 만들 때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매개 변수 3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내가 값을 3개 넣을 건데 그때 이 값들이 어느 매개 변수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매개 변수의 변수명을 함께 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키워드 인수가 작동을 해서 내가 입력한 값이 알아서 내가 요구했던 매개 변수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서 오류도 발생하지 않고 실행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인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딕셔너리 인수입니다. 딕셔너리 인수는 여러 개의 키워드 인수를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키워드 인수 내용에서 매개 변수 값에 대응되는 우리가 인수 값들을 하나하나 대응을 했었죠.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뭐 하나,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한 번에 입력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딕셔너리 인수입니다. 일단 예시를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define personal info에서 앞에서 동일한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name, age, address. 그래서 name과 age, address가 출력이 될 때 이 함수를 이용하기 위한 함수 사용은 personal info 함수 이름을 쓰고 name이란 매개 변수엔 kk란 인수를, address 매개 변수엔 서울시 용산구란 인수를, age란 매개 변수엔 30이란 인수를 반영해주면 키워드 인수를 사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순서에 상관이 없이 name, age, address가 정확하게 출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name KK, address 용산구, age 30 이 세 개면 다행인데 많아질 경우에 이걸 쭉 늘었으면 굉장히 보기가 조금 불편할 겁니다. 가독성이 많이 떨어질 거고 입력이 너무 많아지면 도대체 이거를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앞에 name KK, address 용산구, age 30을 마치 매개 변수와 인수를 키와 값, 키와 값, 키와 value의 묶음인 딕셔너리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name이란 키에는 kk란 value, age란 키에는 30, address란 키에는 서울시 용산구란 value를 할당하고 중괄호로 묶어서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x라는 변수에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personal info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 입력하는 인수에 처음 보는 기호인데 별 2개 x라고 반영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여러 개의 키워드를 변수로 만든 다음에 그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드 인수 여러 개를 키와 밸류의 값인 딕셔너리로 만들기만 하면 그 변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형태가 느낌이 언패킹과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별이 2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아규먼트 인수를 배울 때 어떻게 했죠? 언패킹 방식을 썼어요. 마찬가지 딕셔너리 인수도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을 씁니다. 즉,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딕셔너리 자체를 변수로 받아 매개 변수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 인수를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딕셔너리를 활용하여 언패킹 방식을 사용해서 매개 변수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별을 두 개 썼습니까? 차이를 둔 거예요. 입력되는 인수가 리스트, 튜플, 그리고 관련 변수일 경우에는 별을 하나만 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딕셔너리로 인수를 입력받는다. 그때는 별을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언패킹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을 두 개를 받는다는 건 입력되는 x가 딕셔너리이고 딕셔너리를 언패킹해서 함수에 반영하렴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단 매개 변수 부분에는 별 두 개, 언패킹 이런 것들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입력할 때만 인수를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넣으면 이 딕셔너리를 키와 밸류를 마치 매개 변수 인수, 매개 변수 인수로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딕셔너리 언패킹이고 주로 여러 개의 키워드 인수가 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항상 이거 매개 변수 값을 매번 쓰는 게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땐 이걸 그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바꾸고 이걸 변수에 넣어 놓으면 이걸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바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딕셔너리 인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인수는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 딕셔너리 언패킹 내부의 딕셔너리는 매개 변수와 대응되는 인수 값을 키와 밸류 값으로 묶어 넣은 딕셔너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언패킹 할 땐 앞에서 봤던 리스트, 튜플과 다르게 별 기호를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입력한 x는 특정한 변수나 리스트 튜플이 아니라 딕셔너리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파이썬을 이해하는 데이터 형태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스트, 튜플, 변수 모두 값만을 묶는 타입입니다. 값의 묶음을 저장하는 곳인데 딕셔너리는 값을 저장하긴 하는데 값이 어떤 키,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별 기호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기능적인 건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언패킹 방식과 동일합니다. 또한 임의의 딕셔너리라도 입력의 개수는 함수의 입력 개수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키의 이름과 개수 세 개죠. 그리고 이 이름, 이 매개 변수의 이름과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수도 매개 변수가 3개면 키의 개수도 같아야 합니다. 3개로. 그래서 키의 이름과 개수가 함수 생성할 때의 매개 변수 이름과 개수와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4개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함수 인지를 시키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Unexpected Keyword Argument Temp라고 뜨죠. 애초에 이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인수를 인식하지 못한다. 템프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지? 함수에는
템프라는 키워드 아규먼트가 없어. 이렇게 에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딕셔너리 자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스널 인포에서 딕셔너리 자체를 반영한 다음 앞에 딕셔너리 언패킹 기호인 별 2개를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이상 없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앞에 배웠던 그 언패킹 방식, 그렇죠? 아규먼트 인수에서 배웠던 언패킹 방식으로 별을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별을 하나만 쓰면 에러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키만 인식합니다. 즉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키와 밸류를 인식했지만 값 자체가 이미 이 x에는 딕셔너리가 되어 있지만 별을 하나만 쓰면 밸류 값들은 다 날려버리고 키만 묶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별을 하나만 사용하면 키 값만 사용하고 별을 2번 사용하면 키와 값을 모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딕셔너리 언패킹이 2개의 별 기호를 쓰지만 반드시 2개를 쓸 필요가 없이 하나만 써도 되긴 된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 이름에는 값, 나이에는 값, 주소에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름에 키, 나이에 키, 주소에 키가 들어갑니다. 왜? 키 값만 언패킹 방식으로 함수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딕셔너리 인수를 사용할 때는 통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의 예제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앞에서 저희가 아규먼트 인수 배울 때 제가 인수에도 언패킹을 썼지만 매개 변수에도 언패킹을 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딕셔너리 인수에서 지금 인수에 대해 딕셔너리 언패킹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인수에만 딕셔너리 언패킹을 쓰면 개수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에서는 arg 별을 썼다면 이번엔 키워드 아규먼트의 약자인 kwarg를 통상 변수, 매개 변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이다. 이 kwarg가 리스트 튜플이 아니라 딕셔너리입니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딕셔너리 언패킹 별 2개를 써서 함수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x에 name에는 kk, age엔 30, 어드레스는 용산구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x는 디셔널이기 때문에 x의 아이템즈를 출력하면 키와 값에 대한 묶음이 튜플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단순히 인수만 딕셔너리 언패킹을 쓰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에도 딕셔너리 언패킹을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언패킹을 쓰면 뒤에 있는 변수는 당연히 딕셔너리라고 인지합니다. 그런 다음 이 딕셔너리의 값이 있으면 딕셔너리의 아이템즈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키밸류, 키밸류, 키밸류의 묶음이 생성되죠. 이 3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가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kw와 arg라는 반복문을 통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kw에는 name, arg에는 kk. 그 다음 반복에선 kw에는 ag, 그리고 arg에는 30. 다음 반복에선 kw에는 어드레스, 그리고 arg에는 서울시 용산구가 들어갑니다. 반복할 때마다. 그래서 그 값을
KW에 대응되는 ARG를 출력하도록 함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 앞에서 여러 개의 개수를 알 수 없는 인수값 처리할 때 어떻게 했었죠? 인수만 언패킹을 쓰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에도 언패킹을 쓰면 개수에 상관이 없었죠. 몇 개의 인수가 들어가던 다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직이 그대로 딕셔너리 인수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수에만 딕셔너리 언패킹을 썼을 땐 개수를 반드시 맞춰야 했지만 매개 변수에도 딕셔너리 언패킹을 사용할 경우 제가 personal info 함수에 name은 kk라고 하나의 인수만 반영을 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키워드 인수죠. 하지만 매개 변수에 딕셔너리 언패킹을 쓰면 입력된 name은 kk는 딕셔너리로 변환돼서 KWARGG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딕셔너리의 값, 키와 값이 KW와 ARG에 들어가고 KW에는 name이, ARG에는 KK가 들어가서 name 땡땡 KK가 출력된 겁니다. 그리고 인수를 3개로 늘려도 당연히 출력이 됩니다. 매개 변수에 딕셔너리 언패킹을 썼기 때문에 앞에와 유사한 로직으로 인수값이 딕셔너리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이 딕셔너리 언패킹을 통해 입력된 인수 묶음은 딕셔너리로 변환되어 KWARGG에 들어가고 그 값이 반복문을 통해서 할당되어 출력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 입력된 딕셔너리를 변수에 할당한 후에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y를 딕셔너리 언패킹을 통해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매개 변수에 없었던 템프라는 키값도 만들 경우 마찬가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직이 비슷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조건문이 포함된 함수의 키워드 인수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약간 달라졌죠. 자, 이젠 함수 안에 조건문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입력된 딕셔너리에 대해 만약에 name이라는 키가 딕셔너리에 들어있으면 딕셔너리 자체를 넣었는데 in 함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키만 확인합니다. in에선. 이 딕셔너리에는 키와 밸류가 다 있지만 키 값만 체크해서 들어있는지 봅니다. 만약 name이란 스트링이 KWARG 딕셔너리의 키에 있다면 출력하세요. 이름은 KWARG 딕셔너리의 name 키에 대응되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ge라는 키값이 있다면 출력해 주세요. 나이 그리고 age에 해당되는 age라는 키값에 해당되는 딕셔너리 value 마찬가지 어드레스가 키에 있다면 주소 출력하고 어드레스라는 키에 대응되는 딕셔너리의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함수 인식한 겁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케이스를 적용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앞에서 이름, 나이, 주소 이 형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형태대로. 자, y라는 변수에 딕셔너리를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y를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자, 제가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출력이 되죠. y라는 변수는 딕셔너리로 변환된 다음 그 값이 KWARGG에 들어가게 되고
키들을 체크하면서 키가 존재하면 출력해서 이름엔 value인 KK, 나이는 value인 30, 주소는 value인 서울시 용산구가 출력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인수를 4개를 넣었습니다. 딕셔너리 형태에서.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 결과에서 템프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템프를 출력하라는 하위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출력이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를 오히려 늘려도 에러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잘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키워드 인수를 딕셔너리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name은 kk라고 딕셔너리 키워드 인수를 반영했는데 이걸 딕셔너리 변환되어 KWARGG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걸 그대로 출력했더니 진짜 딕셔너리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인자를 넣었더니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인수와 키워드 인수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쓰면 키워드 인수니까 앞에서 아규먼트 인수는 그냥 별 하나에다가 arg를 썼었는데 이번엔 위치 인수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인 name을 쓰고 그리고 딕셔너리 인수를 체크하는 키워드 인수의 매개 변수인 KWARG를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표시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 위치 인수 name을 출력하고 키워드 인수 딕셔너리인 KWARG를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ersonal info KK라고 하나만 넣으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유사하게 하나기 때문에 위치 인수로 인식을 하고 name은 출력이 되고 뒤에 있는 키워드 아규먼트는 아무것도 값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딕셔너리만 출력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의 위치 인수 그리고 2개의 키워드 인수를 넣었다면 당연하게 앞에 있는 KK는 위치 인수인 name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2개의 키워드 인수는 딕셔너리로 변환되어 반영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규먼트 인수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언패킹 인수를 위치 인수 없이 반영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위치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줬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였죠. 3개의 값 묶음인 리스트를 넣었을 때 첫 번째 값은 위치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인 an 할당이 됐었고 나머지 2개만 가변 인수를 핸들링하는 아규먼트 인수 대응 변수인 argg에 들어갔기 때문에 20과 30만 튜플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3개의 딕셔너리 3개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딕셔너리 언패킹으로 반영을 하면 첫 번째 값은 자연스럽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위치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에 우선 할당합니다. 우선 할당. 그래서 name이란 매개 변수에는 KK가 할당이 되고 나머지 2개는 딕셔너리를 묶인 다음에 KWARGG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로지컬은 되게 유사하죠. 아규먼트 인수를 사용할 때와 딕셔너리 인수를 사용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로직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딕셔너리 인수에서도
내가 몇 개의 키워드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수를 알 수 없는 키워드 인수를 처리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부제를 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개수를 알 수 없는 키워드 인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을 쓴다. 그리고 인수는 딕셔너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딕셔너리 언패킹에는 별 기호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해서 입력된 값이 딕셔너리임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인수의 언패킹만 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에도 마찬가지 언패킹을 하면 입력되는 키워드의 인수가 한 개든 없든 여러 개든 상관이 없다. 다 그걸 반영해서 딕셔너리로 반영되어 핸들링 가능하다. 이런 방식이 딕셔너리 인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알 수 없는 키워드 인수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 키워드 인수, 딕셔너리 인수 이 네 가지의 인수를 입력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치 인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수 값의 순서대로 매개 변수에 대응되어 확인하는 것이었고, 아규먼트 인수를 쓰는 이유는 개수를 알 수 없는 위치 인수가 여러 개일 때 혹은 없거나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땐 아규먼트 인수를 쓰면 된다. 그리고 아규먼트 인수가 사용하는 방식은 언패킹 방식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인수에는 내려가서 그쵸? 인수 자체에는 리스트, 튜플, 변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별 하나의 언패킹 방식을 쓰고, 매개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별 하나의 언패킹 방식을 쓰면 위치 인수가 몇 개가 입력하든 상관이 없이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키워드 인수가 있었습니다. 위치 인수가 대응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단순히 위치 인수에 입력되는 값들이 어느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지 위치에 맞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하는 위치 인수의 값들은 대응되는 매개 변수 이름이 있어 라고 해서 매개 변수의 이름과 내가 입력한 인수의 값을 함께 사용할 때 위치 인수가 대응되는 매개 변수의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키워드 인수 입력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키워드 인수도 여러 개가 반영되죠. 그리고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딕셔너리 인수를 사용합니다. 딕셔너리 인수를 사용하면 키워드 인수가 몇 개가 들어오든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 단 이름에서 딕셔너리 인수라고 표현한 것처럼 인수는 딕셔너리 형태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언패킹하는 방식으로 대응되는 매개 변수에 인수의 값을 반영하는데 이때는 앞에 리스트 튜플과 달리 별 하나가 아니라 별 두 개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인수에도 딕셔너리 언패킹, 매개 변수에도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키워드 아규먼트의 약자인 KWARG를 입력을 해주면 키워드 인수가 없든 한 개든 세 개든 10개든 상관없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파이썬 함수에서 인수를 입력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